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언제나처럼 오늘 하루 중에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할 텐데요. 자, 오늘도 항상 자세가 거만한 우리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우영입니다. 예, 왜 이렇게 자세가 거만해요? 내가 아까 거만하다고 누구보다 했잖아요. 꼿꼿이 아니, 앉아 있습니다. 약간 이러고 있었잖아요. 그런 적 없습니다. 있었는데 그런 적 그걸.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말을 바꾸는 거, 자세를 바꾸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 이우영 아나운서를 국회로 보내시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우물정공사우 샵 0945로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물론 저는 절대 가지 않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절대 가지 않아요. 네. 근데 그렇게 막 바꾸는 거 보니까 막 보고 배웠습니다. 같은데? 보고 배웠어요. 네. 그러길래 이 어른이 좀 애들 앞에서는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다 우리 책임이에요. 예. 네. 좋아요,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나도 이제 말을 그럼 좀 바꿔야지. 아유. 근데 어떻게 이제 오늘도 엄청 더웠죠. 그죠? 오늘은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추입니다. 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또 이우영 아나운서가 항상 취향이 좀 나이 먹은 틱 해가지고 그런 점은 마음에 들더라고요. 어떤 점이 나이가 들었다는 거죠? 아니, 취향도 그렇고 노래도 옛날 노래 잘 알잖아요. 아니, 근데 여기서 갑자기 아니, 그러니까 입추 뭐 이 사절기 나도 몰랐어요. 입추는 이제 뉴스만 보셔도 네. 그래요? 제가 뉴스를 안 봤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예? 뉴스 안 보고 다녀요. 네. 예. 아주 그냥 사람을 그래요. 오늘이 입추군요. 네, 오늘 입추입니다. 입추가 가을. 무슨 뜻이에요? 입추요? 이제 가을에 들어선다 라는 소리죠. 그런 뜻이. 네. 그 뜻은 안 해. 네. 근데 가을 같아요?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아니야. 근데 해는 짧아졌어요. 내 방송 마치고 집에 쫙 갈 때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낮에 집에 갔는데 요새는 진짜 어두컴컴한 밤에 집에 가요. 해는 짧아졌는데 왜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더워요? 이유가 뭐예요? 더운 이유가. 티베트 고기압과 이제 고기압들이 만나서 예, 열돔 현상이 죄송합니다. 저희가 민폐를 많이 끼친 것 같으니까 제가 대신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사과드리는 거 여러분이 받아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오프닝에서 얘기해 주셨던 금투세 이야기 먼저 해볼 텐데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오늘 임시국회에서 정쟁을 중단하고 여야와 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민생법안 우선 처리하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야 간 이견이 없거나 크지 않은 민생법안들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여야정 협의를 하자고 제시를 한 바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이에 대해 여야정 협력기구를 설치하자고 답변했다. 환영한다 말을 했습니다. 여야는 이번 22대 국회 들어서 정쟁 속에 방치된 주요 민생 법안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의 김상훈, 민주당의 진성준 정책위의장 역시 첫 정책위의장 회담을 열었는데요. 범죄 피해자 보호법, 구하라법,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법 등에 대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했다고 이제 김 의장이 말했고요. 이에 대해 진 의장은 국민의힘에서 중점 추진하겠다고 당론 채택한 법안을 보니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도 꽤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두고는 여전히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김 의장은 금투세 폐지를 야당이 수용할 필요성을 설명을 했지만 민주당의 진 의장은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당정은 최근 국내 증시 대폭락을 계기로 야당이 금투세 폐지를 수용해야 한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재명 대표는 TV토론에서 금투세 시행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를 밝혔는데 진 의장의 경우에는 시행 입장을 고수 중인 상황입니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SNS를 통해서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이라도 상관없으니 저와 금투세 폐지 민생 토론을 하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또 이 당대표 직무대행이 회계사 출신이다 보니까 나와서 토론하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금투세 폐지는 민생이다라고 하면서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건강한 여야 관계를 이번 민생 토론으로 시작하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대통령실 입장도 나왔습니다. 정부가 제안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앞서서 지난 5일에 코스피가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로 전장보다 8.77%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피는 폭락 하루 만인 지난 6일에는 3.3% 반등했지만 정치권에서는 금투세가 시장 불안정성을 더 키우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앞서서 오프닝 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한동훈 대표가 민생 토론을 제안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당 내부에서도 뜻이 모인 것으로 보이진 않는 상황인데요.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사실 이 금투세에 대해서 전 좀 신기하더라고요. 뭐냐면 원래 민주당이 우리나라에선 민족주의적 성향이 굉장히 강한 정당이에요. 국민의힘보다. 그런데 그 민족주의 성향이 그렇게 강한 정당이 이 금투세를 그렇게 강조하는 게 그게 저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 금투세 도입을 하게 되면 사실 이게 금투세 도입이 되면 증권 거래세율은 점차 낮아진다라는 게 이 중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팔 때 내는 세금은 좀 적어진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외국인들이 그러면 외국인들한테도 금융투자 이 소득세를 물릴 것이냐 아니거든요. 그럼 외국인들은 큰 손이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득만 보게 되는 그런 이 불공정하고 불균등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죄송합니다. 외국인들한테는 실제적으로 굉장히 좀 상대적인 이득을 보게 해주고 자국인들한테 속내가 본다라는 그런 비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두 번째는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가 주식시장이 뭐에 속한지 아세요? 뭐에 속한다는 게 무슨 그러니까 말씀이세요? 선진국 시장에 우리나라가 편입됐을까요? 어땠을까요? 글쎄요. 이머징 마켓이거든요. 아직 신흥국 시장에 우리가 속해 있어요. 근데 이 금투세 이 도입하는 나라들은 미국이나 뭐 예를 들면 영국이나 이런 소위 말하는 금융 선진국들이지 싱가포르나 뭐 대만이나 이런 데만 하더라도 금투세를 도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대만은 도입을 했다가 다시 폐지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금융적으로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선진국에 편입이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해도 되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돈이 만일 우리 이우영 아나운서가 많다라고 합시다. 돈 많아요, 근데? 아니요. 집이 부자예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근데 부자라고 가정을 합시다. 부자라고 가정을 했을 때 돈이 엄청 많아. 그래가지고 막 주식이 엄청 쏟아 넣었어요. 예? 근데 이거 5천만 원 이상 세금 물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주식을 계속 할래요? 그게 세율도 비싸요. 그게 3억 이상이면 25% 이상이 되나 뭐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서 돈을 그냥 묻어둬요. 그래, 나는 세금 내도 싸. 이러고서 그냥 거기 있을까요? 예금으로 넣겠습니다. 어쨌든 빼는 거잖아요. 네. 그죠? 우리 이유영 아나운서가 우리 청취자 여러분 잘 모르셔서 그렇지 보기보다 되게 소심해요. 그래가지고 뭐 주식이라든지 이런 거 도박은 한다고 그랬나 그때? 안 합니다. 인생이 도박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예를 들면 그 돈을 빼요. 이게 그 소득세 내느니 그 돈을 빼겠다. 돈을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떨어지겠죠. 사실 그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게 틀린 게 아니에요. 금융투자소득세 이 금투세에 해당되는 사람은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사람이 0.1%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거 진짜 숫자로 얼마 안 되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큰 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빠졌을 때 그때 주가 하락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러니까 개미 투자자들이 반대를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투세 자체만 그 세금이 뭐 나는 세금 해당이 안 되니까 근데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니까 그렇게 반대를 한다라는 점을 제가 일단 좀 지적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뭐 실수는 감소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금투세 뭐 왕창 받을 것 같지만 이 주가가 하락돼 가지고 이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개미들이 손해보고 이렇게 되면 거래세의 소득이 아무래도 좀 줄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보통 일반적으로 하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금투세라는 것이 과연 지금 도입해도 되느냐. 물론 채권도 가진 분들한테도 굉장히 손해라는 분석이 주를 이루는데 이런 것들 종합해 보면 과연 금투세 이것이 누구를 위한 금투세인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대만에서 금투세 실시했다가 폐지를 했는데 그것이 주가 하락 때문이다. 근데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예? 하지만 주가가 떨어지고 폭락하는 것은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접근할 때 전 개인적으로 조금 좀 신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억 원에 매각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울 마포구 동교동 사저와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관련 소식들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잊어먹었다. 부동산이 더 폭등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 돈을 빼면 그 돈을 사람들이 부동산에 묻어둘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건 부동산 가격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 네, 저는 부동산도 하지 않습니다. 네. 부동산은 그냥 원래 살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막 투자하라고 하는 게 아닌데 우리나라는 그렇죠. 예. 네. 자, 동교동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는 김 전 대통령이 1961년에 입주해서 2009년 서거 때까지 살던 사저입니다. 지난달 2일 김홍걸 전 의원이 100억 원의 커피업체 대표 A씨에게 매각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논란이 시작된 건데요. 민주당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새로운 미래가 사저 매각에 대해 DJ 지옥이라고 규정을 한 뒤에 민주당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공세를 취하고 있고요. 민주당도 대책을 마련하면서 방어막을 치는 등 양당 간 DJ 적통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교동 사저가 지역구인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은 사저 매각에 각계의 걱정이 크다. 해법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한다면서 사저를 문화역사 공공공간으로 조성하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을 기리는 뜻에서 지난 2016년 사저 앞에 조성된 평화공원 사례를 언급했고요. 국비와 서울시비를 투입해서 공공공원으로 조성한 바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원래 사유지였지만 국비와 서울시비를 투입해서 68억 원으로 매입해 공공공간으로 만든 것이다라고 하면서 사저 역시 국비, 서울시비 그리고 필요하면 마포구비도 보태 매입하고 공간으로 만들어 문화유산화하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한편 새로운 미래 전병헌 대표는 새미래의 문제 제기로 한참 늦게나마 민주당이 관심을 갖기 시작해 다행이지만 여전히 이재명 당의 진정성을 의심할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전 대표는 앞서 제안한 사저의 국가 문화유산 지정을 다시 한번 공식 요청한다라고 하면서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도 협력 의사를 밝혀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왔는데 그 말을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 말을 했습니다. 자, 한편 이 자택을 사들인 매입자는 사저를 되팔 생각이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전시관 형태로 리모델링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채널A 단독으로 나온 인터뷰인데 지난달 사들인 DJ 자택 1층과 2층 모두 이미 전시관이나 박물관 형태로 유지할 것이다. 이미 보존 작업을 진행 중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사저 재매입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직접 들은 바 없다라고 말을 했고요. 카페로 탈바꿈할 것이라는 일각의 추측 역시 완강히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 매각을 두고 야권 내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과 동교동계 인사들은 이 사저 회수 방안을 강구했고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의 경우 이를 위해 전 재산을 내놓는 방안 역시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 역시 책임감을 갖고 풀어가겠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저희랑 인터뷰한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해서든 이거를 다시 재매입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이 카페 하시는 분이 산 가격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지금 그 내부를 좀 다시 많이 고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비용을 다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뭐 사조로 해서 뭐 국가가 정부가 나서거나 지자체가 나서가지고 매입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거는 좀 전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자 간단한 수학 예를 들면 이걸 100억에 팔았다고 칩시다.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를 100억에 팔았다고 했을 때 그 돈은 일단은 그 돈의 소유주한테 갔겠죠. 김원걸 전 의원인가요? 이 사람한테 갔겠죠. 그죠? 그런데 이 사들인 쪽에서는 다시 팔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뭐 문제가 그 사유재산이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만약 이분이 다시 판다 하더라도 그래가지고 100억 넘게 준 돈을 가지고 샀다고 칩시다. 누군가가 뭐 민주당이 돈을 거서 사건 아니면 뭐 서울시가 사건 샀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누구죠? 김홍걸 전 의원 측을 비롯한 그쪽은 뭐냐 하면 집한 돈을 그대로 갖게 되는 거예요. 상속세는 물론 거기서 냈겠죠. 하지만 나머지는 그대로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만일 서울시나 이 공공기관에서 샀다라고 했을 때에는 국민 세금으로 사실 돈 벌어준 결과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이런 의견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의견대로 하게 된다면 그래서 이거를 잘 생각하고 추진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아무리 물론 이건 사유재산이에요. 분명하게. 그래서 적법하게 김원걸 전 의원이 팔 수가 있었던 그런 사유재산이라는 건 분명하지만 여기에 공공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거 전 200% 찬성하지만 거기에 세금이 들어가면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저는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나왔던 이제 중대본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대본 브리핑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하반기 전공의 모집 현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5일 기준 현재 수련 현장에 복귀한 레지던트가 총 1,091명이라고 합니다. 사직한 레지던트가 5,701명인데 약 11%인 625명은 종합병원 등에 취업해서 진료 현장으로 복귀를 했고요. 지난주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또 625명은 전공의로서가 아니라 의료기관의 일반의로 취업한 경우라고 하고요. 사직한 레지던트 중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참여한 지원자는 모두 91명이라고 합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가 전공의 수련체계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했는데도 하반기 모집 지원율이 미진해 매우 안타깝다라고 하면서 이 모집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이달 9일부터 다시 시작이 되고요. 레지던트 1년차는 이달 14일까지, 레지던트 2년에서 4년차와 인턴은 이달 16일까지 모집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17일에 레지던트 1년차 필기 시험을 진행한 뒤에 이달 말까지 병원별 선발 절차를 모두 마쳐서 9월부터 하반기 수련이 시작되게 한다는 계획이라고 하고요. 또 오늘 중대본에서는 전공의 집단사직 등으로 최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습니다. 응급 전문의 진찰료 인상분을 활용한 전문의 인센티브 지원, 그리고 신규 대체 인력의 인건비와 당직 수당을 계속 지원해서 응급실 인력을 확보한다, 이런 방침인데요. 또 증상이 가벼운 경증 환자가 권역 응급센터를 내원하거나 비응급 환자가 권역, 지역 응급센터에 내원할 경우 의료비 본인 부담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라고 하고요. 또 중증 환자나 다른 기관에서 넘어온 환자, 야간 진료 등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라고 합니다. 또 구체적으로 세종시 관련 소식도 한번 살펴보면 세종시에서 이 유일한 지역 응급의료센터인 세종 충남대병원이 의료진 부족으로 지난 1일부터 진료를 축소했다라고 합니다. 홈페이지에서도 이 관련한 공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응급실의 경우 매주 목요일에 일부 운영을 중단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세종 충남대병원 응급의료센터가 교수 3명, 전문의 12명 등 15명으로 운영을 하면서 교대로 주 야간 진료를 맡았다고 하고요. 석 달간 또 전문의 4명이 사직하면서 11명이 진료를 떠맡았다고 합니다. 이제 피로가 누적돼서 더는 버티지 못하고 응급실 축소 운영이라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또 뭐 여러 경영난 이야기도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정치권과 세종시 중앙부처 등이 한자리에 모였지만 별다른 대안을 찾지 못했고 충남대병원 측은 운영비 지원을 요청을 했는데 정부와 세종시에서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복지부가 내놓은 브리핑과 관련해서 이 소식 어떻게 들으셨나요? 뭐 지금 어쨌든 뭐 응급실을 조금 좀 이 자주 이용하는 건 자제하는 건 당연하죠.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사실 응급실을 이용하는 이 몇 퍼센트인지 제가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수가 아기가 있는 집들이거든요. 특히 아기들 같은 경우에 밤에 갑자기 열이 오른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런 경우 많이 이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이런 분도 계시대요. 다 어른인데 뭐 사실 조금만 다쳐가지고도 응급실 가시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분들에 한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그 증상에 따라서 건강보험에 있어서의 적용 여부 이거를 대폭 줄여서 본인의 뭐 자기 부담 비율을 높인다든지 어떤 식으로든 저는 그거는 할 수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응급실에 있어서의 어떤 진짜 응급 환자를 위한 여력 확보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근데 뭐 지금 전공의 레지던트들 중에서 뭐 일반의로 개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니까 병원 숫자는 늘겠네요. 예, 경쟁 더 심해지겠습니다. 네, 앞서서 그 아동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충남 그 세종 충남대병원의 소아 전문 의료센터는 24시간 정상 진료한다라고 합니다. 아기들이 제일 그 응급실을 많이 가요. 응급실 가요 요새? 간 적 있어요? 안 간 지 꽤 오래된 것 같은데요. 언제 갔어요? 기억이 안 나는.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때 머리 다쳤어요? 아니요. 기억이 안 나는 거 보니까. 아니 워낙 어릴 때라서. 네. 아니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좀 그런 조치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의대생들은 어떻게 해요? 그거 집단 유급시켜야 될 텐데 이제. 근데 이게 뭐 여러분 그게 큰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내년에 많이 늘어난 의대생하고 지금 유급된 의대생하고 같이 교육을 받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것이 아마 제일 큰 고민이 될 겁니다. 근데 이 본인들이 선택한 유급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가 없죠. 자, 오늘부터 이제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인데요. 오늘은 이유영 아나운서가 혼자 다 하는 이 복귀하면 유급 징계 없다고 지금 우리 박재 PD가 그러네. 이러면 이거는 이게 사실이라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죠. 다른 학과 학생들은 굉장히 힘들게 되고 뭐 의대생들은 봐주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땐. 본인들의 선택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좀 지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다른 과 학생들 생각을 해야죠. 다른 과 학생들은 뭐예요 그러면? 똑같은 등록금 내고 학교 다니는데. 요새 학사가 엄청 관리가 엄격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휴강을 하거나 강의 시간 바꾸는 거 이거는 헌법 고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학사 관리가 빡빡한데 근데 의대생들한테 그렇게 봐준다? 저는 이런 식으로 수습하면 그 교육적으로 별로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인데 혼자 다 하는 코너입니다. 자, 하세요. 자, 이호영의 정면 스포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영 아니다. 오늘 기운 없어요? 기분 나빠요? 아니요, 이거 타이밍 딱 맞췄는데. 힘이 좀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배드민턴 협회 김택규 회장이 오늘 오전에 입국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안세영 선수의 이른바 폭탄 발언과 관련한 입장을 전했는데요. 이게 사실 안세영 선수의 인터뷰는 이전에 전해드린 바 있죠. 김 회장은 협회는 안세영 선수의 부상에 대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지원을 다했다라고 이야기했고 올림픽 전에 유럽 전지훈련에 1,5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한의사를 파견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원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했는데요. 협회는 공식 후원사인 요넥스 등의 지원으로 대표팀을 운영한다라고 하면서 성인은 물론 주니어 대표까지 300명 넘는 선수들이 있는데도 세계 랭킹 1위를 한다고 특정 선수에게만 예산을 다 쓸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상에 대한 첫 검진에서 오진이 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회 자료를 보고 다시 면밀히 검토해야겠지만 처음 검진을 받은 병원이 안세영의 전담 트레이너가 근무하는 곳이었다라고 말을 했고요. 현지 인터뷰에서 꿋꿋이 참고 한수정 트레이너가 도와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이렇게 고마운 마음을 안세영 선수가 드러냈는데 이 트레이너는 지난해 협회가 영입했는데 올해부터는 안세영 선수를 전담해 왔고요.
그러나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서 파리로는 함께 가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계약 기간이 원래 1년이었고 올림픽 전까지였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국가대표 은퇴 암시하는 듯한 발언에 대해서 김 회장은 협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안세영은 개인 자격으로는 국제대회 나가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안세영은 대표팀에서 나간다고 해서 올림픽을 못 뛰는 건 선수에게 야박하지 않나 생각한다. 배드민턴은 단식과 복식이 엄연히 다르고 선수 자격도 박탈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협회 규정을 보면 개인 자격으로 세계 배드민턴 연맹 승인 국제대회 참가 승인 요청의 경우 국가대표 은퇴 선수 중에 대한민국 배드민턴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선수에 한해 국제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고 하는데, 게다가 이 공로에 대한 기준이 국가대표 활동 기한을 횟수로 5년 이상인 선수를 대상으로 하고 연령의 경우에는 여자 만 27세, 남자 만 28세로 이상으로 한다는 단서가 달려 있다고. 8세부터죠, 부터. 네. 예.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이제 안세영 선수가 나이에 걸려서 이제 국제 대회에 나설 수 없는 거고요. 협회는 오늘 이제 안세영 선수 발언과 관련해서 보도 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아까 김 회장이 이제 협회에서 자료를 검토해서 5시에서 6시쯤 보도 자료를 낼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이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이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세영 선수도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귀국을 하면서 취재진들이 여러 질문을 던졌는데요. 안세영 선수는 정말 싸우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었다, 이해해달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고, 협회랑도 이야기한 게 없고 팀도 아직 상의가 안 돼서 자세한 건 상의 후에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말을 좀 자제하는 모양새였습니다. 네, 이렇게 안세영 선수 관련 소식들 살펴봤고요. 우리 선수단의 메달 현황도 한 번 더 읊어드리면, 현재 금메달 11개, 은메달 8개, 동메달 7개로 종합순위 6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빈대 얘기 안 해요? 네? 빈대 얘기. 시간 관계상 이제 빈대 얘기. 빈대 얘기 잠깐 해요. 네. 빈대 중요해요. 네. 본인 얘기라고 생각해서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올림픽을 계기로 이제 빈대 국내 유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인천공항과 항공기 방역이 강화된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질병관리청이 오늘 밝혔는데요. 또 방제 활동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민간 항공사들 그리고 방역업체 세스코가 협력한다고 합니다. 네, 이 올림픽을 계기로 또 이제 전 세계 빈대가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소식들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빈대 뭔지 알아요? 배드버그라고 하죠. 네, 봤어요? 네, 본 적 있어요. 어디서 봤어요? 저도 이제 군대에서? 유럽 여행할 때나 유럽. 네, 호스텔 같은 거 묵으실 때 조심하셔야 된다고 해서. 그 빈대라는 게 그게 참 정말 이 밤에만 돌아다니잖아요. 그게 특히 그런데 이젠 거꾸로 파리에서 빈대가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생겼으니 참 세상 많이 변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